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관계로 하루 쉬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유럽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종목별 나라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이런 쪽은 조금씩 오히려 좀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전체적으로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시장의 어떤 부담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금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다림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전반적인 마찬가지 분위기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많이 다루고 있던데요.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국가별로 이렇게 좀 새로 집계한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반등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 정도로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나라 또 그렇지 못한 나라를 다루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매우 빠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반등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진국 중에서도 백신을 많이 빨리 확보하고 빨리 맞춘 나라 또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GDP는 올해는 5.6에서 5.8%로 상향했고요. 내년은 4.0에서 4.4%로 상향했지만 백신 보급에 따른 말씀드렸다시피 격차가 워낙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올해만 하더라도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성장률은 5.8%로 올려놨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위 G20 국가, 부자 국가들이죠. G20 국가는 6.3% 회복인데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이머징 마켓이요. 아직까지 4.3% 증가에 불과하다는 이런 차이를 수치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OECD에서 내놓은 한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no ordinary, 특이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 너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네네. 있다라는 면에서도 특이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그림으로 OECD 자료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GDP 회복은 작년부터 나왔지만 중국이 가장 빨랐던 것입니다. 제로의 파란색이 중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 세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과 중국의 평균이 딱 제일 두 번째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100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좀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월별 글로벌 산업 생산을 보면 글로벌 산업 생산의 OECD 중심을 보면 이미 2019년 수준을 이미 회복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12개 국가, 좀 더 잘 사는 나라들은 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에서 트렌드를 이용한 거로 OECD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소매, 그러니까 리테일이죠. 그리고 레크레이션, 그리고 커뮤니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트렌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역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머징 마켓은 최근에 약간 슬로우한데 이것은 바로 그 파란색 보면 갑자기 위에서 꺾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인도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인도 그리고 다른 여타 이머징 국가. 요즘 보면 뉴스 보셨겠지만 인도보다 그 사람 숫자당 소위 코로나에 더 걸리는 나라가 하나 나타났거든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겠고요. 또 최근에 보면 베트남에서의 소위 변이가 또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뉴스 많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머징이라든가 그 밖에 또 아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태 이것만 보더라도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차이가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저도 인용해드리면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PMI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이거 글로벌 소비자 지수와 그리고 전체의 PMI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50을 넘어서는 모습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금 100을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대부분 말씀드렸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OECD에서 내놓은 이 특이한 반등이라는 보고서 왜 특이한지 이제 또 각종 데이터들, 이 핵심적인 내용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OECD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No Ordinary Recovery라고 하는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이번 주말 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이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의 시작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외국 사람들이 약간의 일탈 행동한 거 그런 것들 네. 비판 조치가 있겠고요. 뉴스 보면 이제 그 자동차 경기장에 보여서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이 모인 거 많은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약간 비판적인 도 있고 놀러 가는 모습인데 그거보다는 미국에서 주말에 언론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가족들, 친구들 간에 모처럼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에 대한 모습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군데 언론을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CNN이 되겠는데요. 마스크 없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어울리는 첫 번째 주말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결혼식 모습인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결혼식이 65%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가 되겠고요. 자주 인용되게 했던 TSA라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 하루에 공항 이용객이 최종 집계가 지금 196만 명이 나오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로 갔습니다. 물론 2019년 수준은 아직 못 미치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대한 수요가 아직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호텔 객실의 점유율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7.2% 마이너스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 2019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나마 회복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죠. 50마일 이상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50마일이라는 건 통상 이제 90km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야외로 놀러 가고 야외에 가서 이제 조금 인근에 가서 뭐 숙박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50마일 여행한 사람이 3,700만 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내지 9명 중에 1명 정도가 50마일 이상 여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작년 대비로는 60%가 늘어났지만 2019년 대비로는 아직 마이너스 13%. 휘발유 가격은 지금 7년 만에 최고치가 났지만이라도 돌아다닌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여드리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목은 아주 더 단순합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미국 사람들이 다시 여러 형태로 좀 만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기사의 부제가 바로 이겁니다. 허그가 다시 들어오고 악수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테이블스 for 10인데 10명이 식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명이 우리가 식당에서 몇 명이냐 그러면 2명이다 4명이 할 때 테이블스 for 10 하면 10명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다는 거죠. 상봉이네요. 예, 상봉. 우리를 보면 이제 꿈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My God, we are back.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였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제목을 쓰고 있고요. 그냥 그림만 보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말판에서 다룰 정도로 일상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에도 모이고 허그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몇 개월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기대감을 될까요? 갖고 몇 있어요. 개월 되겠죠, 있으면. 우리나라도. 네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일상을 되찾고 있는 미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사들을 저희가 몇 가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 오늘 준비해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소득 그리고 소비 추이를 비교해주는 차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숫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 사람들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소득이 늘어났냐는 것인데요. 첫 번째 연간으로 보면 2015년 이후에 추이가 되겠습니다. 소득과 소비가 상관인데요. 소득은 이제 위에 삐쭉삐쭉 세 번 나온 게 있는 것이 그때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인데요. 이제 소비도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 아래쪽이 이제 소비의 그림이 되겠고요.
2020년 이후에 보면 더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2020년 이후에 보면 역시 소득이 이제 위에 까만 선이 되겠고요. 소비가 되겠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미국의 정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하는 그런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 그 회복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처음으로 지금 팬데믹 위기에 처음으로 파란색 있죠. 아래쪽에 그것이 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워낙 지금 저축을 많이 했는데 소득보다 소비가 드러난 첫 번째 다리가 되겠거든요. 그래프의 끄트머리에 파란색이 예, 위에 올라간 부분 위에 올라간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가 네. 소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저축률이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축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축률도 우리나라는 이제 저축이 미덕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미국은 소비가 미덕인 나라인데 워낙 작년에 저축률이 높아졌던 거죠. 왜냐하면 돈을 주더라도 이거 또 세상이 어떻게 또 어려울지 모르니까 세이빙을 하고 돈을 지금 안 썼다는 얘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그림이 지금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게 보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잔고가 어떻게 되었다는 건데 잔고가 지금 3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3조 달러가 더 늘어났으니까 3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3,400조 정도 원이 지금 사람들이 저축이 그동안 늘어난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네, 네. 그것들이 이제 소비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소비가 이제 그 다음 거를 바로 말씀드리면 어디다 쓰겠냐는 건데요. 그 어디다 쓰겠냐를 보여드린 것이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이 내구성 소비재와 서비스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내구성 서비스재는 쉽게 해서 자동차 같은 겁니다. 자동차라든가 집안에서 쓰더라도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 뭐 1, 2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조차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이제 이사를 가면 집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주택을 새로 짓거나 이사 가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는 집의 부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집에 그냥 이미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네네. 지었다 그러면 그걸 사둬야 되는 거고 이사할 때 보면 우리가 좋은 세탁기를 새로 사갖고 가지만 네.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탁기나 고장난 걸 세탁기를 새로 바꿔놓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올라가는 거니까 내구성 소비재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서비스도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중에 어떤 것이 서비스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주식이랑 연결되는데요. 레스토랑은요 2019년 수준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레스토랑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올라간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보다는 그 아래쪽, 그러니까 포텐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치과 서비스도 지금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정 이런 것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런 거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아직까지 먼 거죠. 50% 수준밖에 안 된 것들이 호텔이라든가 스포츠센터, 극장, 박물관, 그리고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아직 50%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고 내지 50% 내지 조금 이하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되겠는데요. 상당 부분 2019년 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득은 많이 늘어났고 저축은 늘어났고 소비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하반기, 2분기, 3분기에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말씀드렸던 Back to Normal 인덱스인데요. 저번에 보여주셨던 네, 지표네요. 지난번에 90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네네.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포인트가 또 올라갔습니다. 91%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네. 91%로 이 경기 정상화 지표가 1%포인트 더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 시황 대신해서요.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일상화되고 있는지 정상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MTN 이학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